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호남, 제주, 수도권 건설 현장 200여 곳이 셧다운. 와,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 갑자기 무슨 일이냐? 자, 요즘에 그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전쟁의 여파도 있고, 원유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시멘트 값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철근 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공사를 하기 앞서요. 시공사와 시행사가 계약을 할때 어느 정도의 공사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서로가 협의가 안 될 만큼 가격이 확 올라버리니까, 예. 그래서 양쪽 다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5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아, 이게 요즘에 건설 자재값이 올라서 5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논의를 해갖고, 아, 그럼 520만 원 합시다. 이게 될 텐데, 500이 아니라 갑자기 600, 뭐 700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올랐는데 그거를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기도 좀 시공사도 그렇고 시행사도 갑자기 가격이 오른 거를 계속 다 보존해 주기도 너무나 그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대표적으로 둔촌 주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건설 현장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원청업체가 공사비 증액에 미온적이라면은 파업을 하겠다, 공사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많은 현장이 멈출 위기에 있는 겁니다. 자, 폭등하는 건설 원자재 가격을 보니까 원유는 107.61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70%가 상승했습니다. 와, 그럼 대략 100달러라고 보게 되면은 한 30만 원 정도에서 아니죠. 한 70달러 정도 되는 건가요? 70달러에서 70% 상승했으면은 77, 49, 50달러니까 70한 60달러 정도 되겠네요. 60 한 2, 3달러가 한 107달러까지 간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도 지난해 7월 대비해서 15% 상승. 그 다음에 철근값도 전년 대비 어마어마한 숫자다. 한 자릿수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제가 뭐 공사비 올랐네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어쨌든 올랐답니다. 이 사실을 갖고 올랐구나 이게 아니라 이러한 자재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이제 수급 밸런스 맞으면서 좀 내려가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건 맞아요.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 전년도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에 정보가 많으니까 매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건비 어때요? 여러분들 급여, 여러분들 뭐 알바비 뭐 등등등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명목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자,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가격이 올라갑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건 뭐죠? 땅값이에요.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땅을 사서 사람을 쓴 다음에 거기다가 자재를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부동산의 행위인데 작년에 지은 것과 올해 지은 것들은 원가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 분양 가격이 안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매매 금액이 안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고 일시적인 지역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요.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토지 값이 올라가는 한 여기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부동산, 주택,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것들, 빌라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가격이 전년, 재작년보다 더 싼 금액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서 아, 부동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자, 건설업계 따르면 시멘트 제조회사 쌍용 CNE는 한국 레미콘 협회와 일종 시멘트 판매 가격 톤당 900-800원에 공급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7월에 78,800원인데 인상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15.2%나 가격이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철근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 많죠. 둔촌주공이 이제 워낙에 대표적이니까 12,000가구를 짓는 어마어마한 뭐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그 메머드급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입니다. 조감도예요. 조감도인데 마치 실사 같죠? 예, 엄청나게 요즘에는 그래픽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 이게 거의 도시 아닙니까? 도시? 예, 이러한 것, 그러니까 12,000가구가 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그 둔촌 주공 아파트도 지금 멈춰섰습니다. 예. 둔촌 주공만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 분양가 갈등에 서울 7,000가구가 분양 연기. 지금 하루라도 빨리 공급해도 지금 급한 판에 지금 7,000가구의 분양이 연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가격 뭐 더 오를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공사 중단이 4월 15일부터 됐습니다. 이거 야, 좀
뭐 제가 둔촌 주공 조합원은 아닙니다만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자, 보시면 분양 일정이 불투명한 서울 주요 단지가, 이거 주요 단지, 예,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은 자, 12,000가구가 들어서는 올림픽 파크포럼, 방금 말씀드린 둔촌 주공 아파트인데, 일반 분양도 4,786가구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산정의 문제와 시공사와 갈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 분양을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이고요. 분양 일정이 지금 다 불투명하게 졌습니다. 내면 원펜타스에는, 이거 신반포 15차죠. 예, 위치 여러분 다 아시나요? 위치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문 139요. 자, 일단은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베일리 아파트고요. 원베일리 말고 여기 리버파크 앞에 여기 신반포 15차 아파트 있죠. 예,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반포 여기 있고 구주공 옆에 있죠. 위치 상당히 좋죠. 이 고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둔촌 주공 아파트는 올림픽공원 오른쪽에 이 블록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아이고 너무 크다. 자, 요 규모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이문동은 동대문구에 있죠. 동대문구 쭉 올라가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외대암역 신이문역 있고 요 라인이 이제 이문 여기가 1구역이죠. 이문 1구역이고 그 다음에 요쪽이 이문 3-1구역, 3-2구역. 요건 이제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산이 있으니까 좀 저층으로 타운하우스 형태 이런 짓고 그 여기에 남는 용적률을 이쪽에 줘서 좀 더 고층을 짓고 이런 형태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공급 해소를 위해서 빨리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시공사와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원펜타스의 조감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죠. 이게 시공사까지 뭐 교체하고 있고,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시공사를 교체하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 달했습니다. 자,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데, 이게 뭐 공사비 올라가는 것들을 중간에서 접점을 찾기가 만만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인 게, 서울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런 것들도 분양 일정이 계속 불투명해지게 되면은, 무주택자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자꾸 틀어지는 것도 있고,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태에서 하반기 전세값도 올라가고 이럴 텐데, 그래서 이제 소형 빌라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판국에, 이게 아파트 공급이 계속 안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의 어떤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액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원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원가가 올라가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소비자가를 안 올립니까? 그죠? 우리 수입 물가 올라갔을 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공급자들이 거기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 상승은 분양가나 매매가의 상승이 되는 거고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상승은 매년 일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투자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잘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